평면. 요걸 평면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요거를 인면도라 그래요. 앞에서 본 거. 평면은 한 지상에서 한 1.2에서 1.5m, 1.2에서 1.5m 정도에서 자르는 걸 평면. 동서남북, 정면, 배면, 측면, 이렇게 앞뒤 좌우에서 본 걸 인면,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잘라서 본 거를 단면이라고 부릅니다. 단면. 기존에 그러니까 2D 작업 방식에서는 이 평면과 인면과 단면을 다 그립니다. 누가요? 사람이 그립니다. 그리고 이 3D 모델도 그립니다.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그립니다. 자, 이 평면, 인면, 단면, 그리고 3D 모델, 이게 잘 일치할까요? 그냥 그림인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설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림이고요, 이것도 그림이고요, 이것도 그림이고요, 이것도 그림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이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고 정확히 한다고 해도 사람의 한계로 이게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요 도면이라는 게 한 번에 완벽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계획이 바뀌면 수정이 되겠죠. 평면이 바뀝니다. 평면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면의 어떤 치수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이게 스팬, 그러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바뀌었어요. 5m였던 게 예를 들어 6m로. 그럼 인면도 바뀌어야 되겠죠? 단면도 바뀌어야 되겠죠? 모델도 바뀌어야 되겠죠? 3D 모델도. 근데 그걸 전부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림이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2D CAD 환경에서는 도면 간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공하시는 시공기술자들이 잘 현장에서 그 경험과 노련함으로 커버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그게 결국은 비용의 증가, 기간의 증가, 품질의 저하,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추얼 빌딩, 빔 환경에서는 어떤가요? 앞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빔은 여러분들 레고 블록 조립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 보셨나요? 그런 거와 같은 종류입니다. 빔으로 모델을 그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빔은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재를 선택합니다. 레고 블록 조립하기에 앞서 부품을 먼저 선택하듯이 내가 어떤 기둥을 하나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그럼 기둥을 먼저 고릅니다. 없으면 만들고요. 그래서 뭐 400 가로 길이 400에 세로 길이 600짜리, 그리고 높이는 뭐 3m짜리,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기둥이고 마감은 뭐 시멘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품 부재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축조해 나갑니다. 물론 인간 뇌의 한계상 우리가 이 3차원을 바로 3차원 상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도 동영상에 보여드리겠지만 평면을 이용해서 모델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빔 모델을 구축해요. 이게 완성이 되면 앞에 동영상에 본 것처럼 이 모델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들 있죠?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 인포메이션, 이놈의 강도는 뭔지, 재질은 뭔지, 또 작업은 누가 했는지, 이러한 속성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인포메이션들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빔 모델을 완성하게 되면. 그럼 빔 모델이 완성됐다. 다시 말해서 건물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완성됐다. 형상도 포함하고 있고 그 각각의 부재들이나 전체 건물이 담고 있는 그 속성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평면이나 인면이나 단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시스템이, 자, 평면을 내가 뽑아내야 되겠다. 1층 평면을 뽑아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정한 위치, 아까 평면이 어떤 층 위에 한 1m, 1.2에서 1.5m 위치에서 잘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본 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지정해 주면 얘가 그 위치에서의 형상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요거를 뽑아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서측면도를 뽑아야 되겠다. 인면도를 뽑아야 되겠다. 그럼 이쪽 방향에서 본 뷰, 그 시점에서의 형상 정보를 가공해서 얘를 만들어 줍니다. 또 내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 이 위치에서.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뭐 이쪽 방향으로의 형상 정보들을 가공해서 이렇게 단면도를 뽑아줍니다. 누가? 시스템이 뽑아줍니다.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 있던 형상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델이 바뀌면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던, 이 모델을 구성하던 인포메이션이 바뀌겠죠? 그 인포메이션을 쓰고 있던 평면, 인면, 단면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바뀝니다. 누가 바꿔주나요? 시스템이 바꿔줍니다. 결국 평면, 인면, 단면은 우리가 CAD처럼 그리는 게 아니고 빔 모델로부터 뽑아져 나온 하나의 뷰인 것입니다. 그걸 굳이 평면, 인면, 단면이라고 우리가 2D CAD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이렇고요. 내가 빔 모델을 쓴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수직으로 안 자르고 비스듬하게 자른 모양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요 위치 카메라를 요 정도에 놓고 이쪽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것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뽑아라 하는 위치하고 방향만 정해주면 얘가 그 위치에서의 그 방향으로의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뷰를 만들어 줍니다. 재밌죠? 그러면 결국 관건은 뭘까요? 이 모델, 이 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정확하게 만들어야 정확한 정보가 들어갈 거고 그 정보를 쓰는 이러한 평면, 인면, 단면 같은 도면들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A라는 사람이 모델을 만든 거랑 B라는 사람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결과물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그 빔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면은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인포메이션이 차이가 나고 그 인포메이션을 쓰는 평면, 인면, 단면들도 차이가 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빔 모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빔 모델링 가이드, 이러한 모델링 가이드에 맞춰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델링 가이드는 발주처,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처음에 짓고자 하는 그 건축주 입장에서 처음에 제시를 합니다. 이 모델의 빔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라 하고 그 방식에 맞춰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후속 과정에서 그 모델에 들어있는 정보를 활용했을 때 제대로 된 결과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